안녕하세요. 네, 분당차병원 안과에서 녹내장 분야를 맡고 있는 노승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안과 전공의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미세 녹내장 수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녹내장이 어떤 병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내장은 안압이라고 부르는 눈의 일정한 압력에 대해서 시신경이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또는 급격히 기능을 잃어가는 여러 다양한 양상의 병을 통틀어서 말하게 됩니다. 치료는 안압을 최대한 낮추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안약 저만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는 녹내장 수술로서 안압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교수님, 녹내장도 수술이 가능한 것인가요? 우리 김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법을 결정할 때 그 치료로 인한 득과 실을 잘 살펴봐야 할 텐데 흔히 60, 70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백내장이라는 병과는 달리 녹내장은 수술보다 안약 저만 치료가 더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먼저 안약 저만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로 대부분 시력이 회복되는 백내장이라는 병과는 달리 녹내장은 안약 저만 치료와 수술적 치료 등등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질환입니다. 이 말인즉슨 어느 한 가지 치료로 완치가 어려운 병이다라는 뜻이 되겠고 이 부분이 두 질환이 특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환자분들께서 녹내장 수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작용이나 시기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많겠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며칠 내에 잘 회복되는 백내장 수술과는 달리 녹내장 수술은 수술 받는 시간보다 회복 시간이 더 길다고 할 만큼 수술하고 나서 더 손이 많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미세녹내장 수술이라는 새로운 수술법이 도입되고 또 정착되고 있어서 저희 수술하는 녹내장 의사 입장에서 보면 환자분들의 눈을 관리해드리는 데에 보다 많은 선택권을 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처음 미세 녹내장 수술이라는 걸 들었을 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만 절개해도 되고 수술 시간이 좀 더 짧다고 느껴졌는데 교수님께서 그동안 미세 녹내장 수술을 해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미세 녹내장 수술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젠젤 스텐트를 국내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지 올해 횟수로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젠젤 스텐트는 기존 녹내장 수술인 섬유지절제술이나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에 비해서 평균 20분 이내로 수술 시간이 짧은 편이고 술 후 초기 안압 조절이 거의 대부분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출혈이나 백내장 발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적은 편이고 또 재수술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스텐트 크기로 인한 스텐트 막힘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술 후 초기 시력 저하 가능성이 약 2주에서 2달 정도 지속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근데 젠젤 스텐트 말고 다른 미세 녹내장 수술 임플란트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스텐트라는 녹내장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환자군도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텐트는 현재까지 가장 미세한 녹내장 수술법으로서 알려져 있고 젠젤 스텐트보다는 큰 내경으로 오히려 막힘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술 후 초기 시력 저하 등의 불편감 발생도 적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압 하강 효과가 좀 적은 편이고 백내장 수술과 동반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미세 녹내장 수술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자면 아주 길지만 짧게 좀 줄여보자면 기존 녹내장 수술법에 대한 한계점을 느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인위적으로 문을 만들어 하수구를 뚫어주는 섬유지 절제술이나 볼펜심만큼 두꺼운 방수유출 장치를 삽입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안압 조절은 가능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치료 전략이 없다는 점이 그동안 녹내장 환자분들이나 또 우리 녹내장 수술 의사들의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러한 미세 녹내장 수술법이 계속 개발됨으로 해서 섬유지 절제술이나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로 가기 전에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덜 침습적이고 또 여러 번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셈이니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유럽 녹내장 학회를 갔더니 미세 녹내장 수술법에 대한 대화가 이미 많이 오가고 있었고요. 젠젤 스텐트 관련 연구나 아이스텐트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타 녹내장 스텐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직까지 그 당시 국내에 관련 연구는 전무했는데 만약 저런 수술법들이 들어왔을 때 안과 의사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2017년 세계농내장학회 등에서 관련 연구와 실제 수술법을 트레이닝을 받고 국내에서 도입이 진행될 때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도입이 결정되기도 전이긴 했지만 절개창의 크기나 위치, 마취법부터 술 후 안약 사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술 절차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 유럽 농내장 학회에서 기존 농내장 수술과의 비교, 또 중요한 의학적 근거에 대한 평가 논의가 되었고 드디어 국내에도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농내장 수술의 우리나라 도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 김유리 선생님께서 1저자로 발표하신 국내 최초 젠젤 스텐트 원전 논문에 대해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TVST라는 미국 시과학 학회지에 교수님과 함께 발표한 논문은 젠젤 스텐트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았던 연구였습니다. OCT라는 장비를 통해 우리의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스텐트의 삽입 상태나 스텐트로 인해 만들어진 저수지, 즉 여과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수술 6개월 이후에 수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술 후 첫째 주에 안압이 낮을수록 수술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거짓 비늘 농내장 환자에서 매우 특이한 여과포 모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또 밝히기도 했죠. 수고 많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미세 농내장 수술법은 부작용이 적지만 안압 효과가 적은 안약 치료와 부작용이 클 수 있지만 안압 하강 효과가 큰 기존 수술법의 간격을 줄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세농내장 수술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수술법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농내장 의사와 자세한 상담 후에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수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